자전거 운동을 진행을 하는 경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운동을 꾸준하게 한 20년 가까이 운동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트레이너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래도 어느덧 이제는 한 14년 내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회원님들도 만나고 그리고 티칭도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오류 사항들과 오차 사항들도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도 자전거 운동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오류들을 범하면서 운동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20대 때 운동을 진행했던 이런 습관과 마인드, 언제나 어제의 내 자신보다 오늘 내 자신이 더 발전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내 자신이 더 나은 모습이 보이기 위해서는 한계점까지 밀어내고 죽을 때까지 우선 끝까지 밀어내서 어저께 내 자신보다 오늘 내 자신이 1%라도 뭔가가 발전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고강도 운동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한계점까지 밀어붙이는 운동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속력에 대한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오류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로 운동을 진행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어느 순간 거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생각하고 고려를 많이 해봤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선 연구하는 연구 데이터들 그리고 유명한 선수분들의 코치님들에 대한 주장과 의견들을 수렵해서 한번 데이터화시키고 그리고 제 훈련 계획들도 이렇게 구성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정리를 해서 내가 만약에 자전거 운동의 초입부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진행을 하는 단계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훈련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1단계에서 5단계의 설명을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보편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 잘 수렵해 주셔서 운동 관찰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선 메인 주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새해 인사를 드리고 한번 시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이 지나고 2024년 새해가 되었는데 모두가 다 이번 2024년은 원하시는 모든 목적과 바람들이 다 이루어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특히나 안전하게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2024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운동을 이제는 진행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사이클을 꾸준히 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번 영상 참고해 주시고 가이드라인대로 단기적으로 밟아나가 보시면은 부족함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루틴이기 때문에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 적응자뿐만 아니라 훈련을 입문하시는 분들을 시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입니다. 저희가 사이클 훈련을 진행을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그리고 이제 전제 조건이 좀 깔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전제 조건은 우선 자전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심박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박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본적인 지식 같은 경우나 그런 데이터적인 부분들은 추후에 영상으로 좀 더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전 영역으로 좀 나아가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채팅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런 궁금한 사항들은 바로바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는 G2 비중을 확보시키는 겁니다. 자전거 훈련이 적응이 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사이클 운동이 적응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속력에 대한 문제가 우선 첫 번째로 존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실행력에 대한 문제가 두 번째로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중요한 과제와 숙제인 것 같아요. 운동에 대한 습관이 잘 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6회, 주 7회 내가 운동을 꾸준히 진행을 해야지 라는 가이드라인을 처음부터 세우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주 3회에서 4회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주 3회에서 4회의 운동 강도는 G2라고 하는 운동 강도를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2 정도의 운동 강도는 자기 자신의 최대 심박 대비 65% 내외 정도의 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G2 정도의 강도, 운동 강도를 이야기할 때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G2 운동의 강도는 어떻다라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는 운동 강도가 자기 최대 심박 대비 65% 내외 정도의 강도다. 그래서 자기 최대 심박이 200이다 라고 하면 한 65% 내외 정도의 강도면 한 140 내외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 심박을 유지하는 운동 강도가 될 수 있고, 그 정도의 운동 강도가 절대 엄청 쉬운 정도의 강도는 아니고 자기가 운동 중에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G2의 운동 강도를 주당 3회에서 4회, 그리고 지속 시간은 한번 진행을 할 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내외 정도를 꾸준히 진행을 할 수 있는 행동력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1단계의 비중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명한 코치님들, 그리고 학술적 연구에서도 언제나 추천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항상 이 1단계는 잘 수행을 하고 적응을 시켜주신 상태에서 2단계를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사진은 UA 코치의 삼일러 박사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삼일러 박사님도 일반인을 기준으로도, 그리고 선수, 사이클 선수분들을 기준으로도 언제나 G2 운동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리고 특히나 건강을 위해서든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든 주당 3, 4회 그리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G2 운동을 추천을 하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강조하는 이유, G2 운동을 해야 될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 영상, 추후 방송에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1단계 G2 정도의 볼륨을 한번 잘 확보를 시켰다. 그래서 주당 3, 4회 정도를 꾸준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습관도 잘 들였고, G2 운동 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운동 강도를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게 되었다 라고 하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80대 20 룰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이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 특히나 마라톤에서 상당히 이야기 중 하나가 80대 20 룰이라고 해요. 80대 20 룰은 간단합니다. 저강도 훈련 비중을 80%를 가져가고 고강도 훈련 비중을 20%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자신이 존2 정도의 저강도 훈련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80대 20의 비율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2 저강도 훈련 비중을 80%, 그리고 LT라고 하면은 역치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트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죠. 그래서 LT 및 히트 운동을 20% 정도의 비율로 구성을 해서 운동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3회에서 4회 정도 LSD 강도 훈련 비중이 적응이 됐다고 하면 1일 정도를 추가시켜서 고강도, 우선은 히트 운동보다는 LT 훈련으로 적응을 하고 운동을 진행하는 이 2단계의 단계를 적응시켜 나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제나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게, 히트 운동이나 LT 운동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주 3회에서 4회 LSD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행동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히트 운동과 LT 훈련들을 첨가시켜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을 수 있고, 언제나 그 1단계가 적응이 된 상태에서 2단계의 스텝을 밟아 나가보시는 선택적 사항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은 이제 80대 20의 룰을 잘 이해했고 이제 수행을 했다 라고 하면 스텝 3단계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대 20 룰은 꾸준히 계속 패시브처럼 가져가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마라톤 선수분들, 특히 유명한 마라톤 선수 킵초게 선수도 지금 이제 80대 20 룰을 잘 지키면서 마라톤 훈련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포가차 선수 같은 경우도 80대 20의 룰을 잘 지키면서 훈련 비중을 가져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엘리트 선수,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주 뛰어난 선수분들도 80대 20 룰을 가지고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계속 훈련 적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80대 20 룰을 깨지 않고 계속 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우선은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자신이 주 4회 혹은 3회 정도의 운동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었고 80대 20 룰을 계속 꾸준히 지키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마일리지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 마일리지는 우선 첫 번째로 주 4회에서 운동을 진행을 했으면 이제 주 6회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 4회에서 주 6회의 빈도를 늘렸다고 하면 고강도 운동을 바로 2회로 첨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적응될 때까지는 주 1회 정도 진행을 하고 4회에서 5회 정도를 취하는 우선 단계들을 거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비중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히트 정도의 고강도 운동의 볼륨을 주 2회 정도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LSD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주 4회 정도를 진행해서 총 중 6회 정도의 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게 주 7회 매일매일 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추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인 훈련주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휴식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주 6회 정도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빈도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고 하면 자기 자신이 주 5회에서 6회 정도를 꾸준하게 매일 훈련주로 가져갈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지속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4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자기 자신이 LSD 강도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진행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G2 정도의 마일리지를 늘리는 작업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G2 LSD 강도를 진행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주 1회에서 2회 정도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G2 LSD 지속주 운동을 진행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G2 LSD 운동을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이렇게 하루에 나눠서 2번 진행하는 것도 추천이 될 수 있지만 논스톱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자기 자신이 주 6회 정도 운동을 진행을 한다면 총 주 4회 정도는 G2 LSD 강도 운동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주 2회 정도는 고강도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는 이런 비중들을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총 주 4회의 LSD 강도도 주 2회 정도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G2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진행을 하고, 주 2회 정도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고볼륨 G2 운동을 진행을 하는 이런 볼륨들을 취해주시면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자기 자신의 마일리지를 쌓아나가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언제나 3단계에서 5단계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스텝을 밟아 나가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3단계에서 전부 다 포함된 3단계에서 5단계는 과정들이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히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강도 훈련을 진행을 할 때 고강도 훈련은 무조건 히트다라고 하는데, 사실 운동이 적응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우선은 고강도 훈련을 LT 역치 훈련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몸이 적응이 됐다 라고 하였었을 때 히트를 추가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트 훈련 같은 경우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1분에서 4분 정도의 강력한 인터벌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최대 심박 대비 90% 이상도 노출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LT보다 히트 강도 같은 경우는 자기의 한계점을 훨씬 더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훈련이 적응이 되어 있지 않고 한계점을 몰아붙이기 부족한 수행자, 그리고 위험한 수행자라고 하면 히트 운동은 추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적응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나 LT 훈련을 위주로 우선 고강도 훈련을 구성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그리고 이 적응이 되는 기준점은 주 6회 정도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자기 자신이 LSD 강도를 4회 그리고 LT 강도의 운동을 주 1회에서 2회 정도를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었다라는 어느 정도 적응기가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2주에 한 번씩 히트 운동 강도를 첨가하는 단계를 밟아 나가 주시는 것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 LT 훈련을 진행했는데 첫 주는 LSD 4일 그리고 LT 훈련 2일, 그리고 다음 주 훈련에서는 LSD 강도를 4일 그리고 LT 훈련을 1일, 히트 운동을 1일, 이런 식으로
훈련 빈도를 설정을 해주시고 비중을 설정해 주셔서 운동을 진행하는 이런 템포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훈련이 적응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선택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선택적으로 LT 훈련 비중들을 줄여 나가면서 히트 운동 비중들을 높여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SD 강도의 운동 비중을 주당 4회, 그리고 히트 운동의 강도의 비중을 주당 2회, 그래서 총 6회 정도의 운동 비중을 취하는 이런 방향성으로 운동 전개를 해 나가 주시면 이게 우리가 POL이라고 하는 양극화 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LSD 강도 운동을 4회에서 5회, 그리고 LT 운동의 비중을 1회에서 2회 정도 진행을 하는 훈련 강도의 비중의 운동 프로그램을 HVR이라고 하는 고볼륨 트레이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VR 트레이닝이 좋냐, POL 트레이닝이 좋냐, LSD 운동 강도가 어떻냐, 히트 운동 강도, 그리고 히트 훈련 프로그램이 어떻다, LT 훈련 프로그램이 어떻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단계적으로 이렇게 밟아 나가면서 적응기를 거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기화에 따라서 운동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 설정과 적응에 대한 설정들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은 관점이 되지 않을까.